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제 생애의 마지막 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일본군의 조선인 군무원이었습니다. 나는 올해 94이 되었습니다. 이젠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너희들 개새끼가 똑같다. 그런 욕을 하니까 욕한테 대한 반발로 점호 시간에 일찍 대답을 하지 않고 멍멍멍멍멍 개짖는 소리를 해버렸어. 그래도 그날의 기억만큼은 또렷합니다. 새끼손가락을 잘라서 면도칼로 잘라갖고 이런 식으로 10명이 딱 서명을 한 거예요. 가슴 속 깊이 묻은 동지들, 나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네가 살아있으니까 네가 증인 아니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우리들 얘기를 후세에 전해주시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자동차로 10시간 떨어진 스마랑시. 해발 2,050m 높이의 웅아란 산 중턱에 반티르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한가로운 마을 풍경은 소박하고 평화롭기만 하다. 하지만 이곳은 인도네시아 현대사의 아픈 기억이 서린 곳이다. 사스트로 할아버지는 그때를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주민이다. Sepang itu sampai ke sini 42. Sebelah sini lapangan itu jalan tuh kiri kanan jalan sini tuh enggak di dalam di sini. Kalau latihan di situ. Kadang-kadang itu ya, latihan apa ya? ya latihan baris gitu. Iya. 70년 전 일본군 훈련소는 학생들의 야영 캠프장이 됐다. 이곳 인도네시아도 한류 열풍이 뜨겁다. K-팝과 드라마 덕분이다. Ada kegiatan kemah. sejarah di sini waktu di sini untuk apa tahu? 하지만 역사 속 이야기는 잘 모르는 눈치다. Itu ya asrama TNI setahu saya. 이곳은 1920년대 네덜란드가 지은 군사시설이었다. 17세기 이후 350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지배한 네덜란드는 중부 자바의 요충지였던 이곳에 훈련소를 세웠다. 그 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후엔 일본군 훈련소가 됐다. dapur. 예, 부엌. Untuk berkegiatan memberikan logistik kepada prajurit. 70년 전 일본군 훈련소 취사장. 바로 이곳에 이상문 선생도 있었다. 취사장에서 독립당원들이 1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대로 참을 수가 없으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결사 투쟁을 한다.
1944년 12월 29일 나는 내무반에서 밤이 깊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일본군 장교들은 일찌감치 스마랑 시내로 술을 마시러 나갔죠. 밤 11시 취사장엔 모두 10명이 모였습니다. 컵에다가 이제 뚝뚝뚝 떨어지게 해서 피를 모아서 컵에다가 한 컵이 되도록 해다고 10사람이 전부. 우리는 조국 독립의 선봉에 서자고 피로 결의했습니다. 고려 독립청년당 당 군사부장으로 선출된 김현재가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아시아의 강도 제국주의 일본에 의하여 주권을 침탈당한 지 30여 년. 우리는 고려 독립청년당의 기치 아래 3천만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분연히 걸기하노라. 조직부장에는 임헌근, 자카르타는 문학선과 백문기가 맡고 반동 책임자는 박창원과 오은석, 안바라와는 선양섭과 조규홍, 나는 스마랑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총령에는 이억관이 추대됐습니다. 아시아의 강도인 일본 군국주의를 전복하는 폭탄이 되고자 했다. 자바의 조선인으로서 일본에 항거하고 연합군을 돕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적도의 땅 인도네시아, 그것도 일본군 훈련소 한복판에서 항일 조직을 만들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비훈련 선배들의 군사 동지들의 원한을 풀어주자 병을 건너라. 우리가 선봉이 된다. 그러고 최악의 경우에는 목숨을 바치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났죠. 저도 그때 25살입니다. 25살. 일제 조선인 강제 동원사를 연구해온 일본인 우츠미 교수. 고려 독립청년당의 이름을 처음 세상에 알렸다. 村井さんは留学で私は日本語教師をやっていたジャワで30数年前にねこういう朝鮮人軍属がいたということそのこと自体を知ったことはだからものすごい驚いたこと。 조선인 포로 감시원들의 항일 운동 자료를 묶어 1980년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独立運動といったら中国東北部が朝鮮の内部での独立運動についてはそれまでもいろんな記録を読んだり話は聞いていました。しかしそれが東南アジアで朝鮮人が日本帝国主義に対して戦うっていうねやっぱりそこまで彼らの独立運動のネットワーク思いが広がっていた。 조선 청년들은 왜 머나먼 적도의 땅 인도네시아에 가게 됐을까? 진주만을 공습한 일본군은 5개월 만에 미얀마와 싱가포르 그리고 자바섬을 점령했다. 사로잡은 연합군 포로만 26만여 명. 1942년 5월 식민지 조선에 포로 감시원 모집 광고가 쏟아졌다. 근무기간 2년에 당시로선 큰돈인 50엔이 월급으로 주어졌다. 그 즈음 일제는
조선에 강제 징병제를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포로 감시원이든 군인이든 조선의 젊은이들은 전선으로 내몰릴 운명이었다. 日本には協力したくないと思っているこういう若者たちがたくさんいたはずです。たまたま家に戻った時に警察が来て、それで志願兵にも捕虜監視員に応募するように言われた。でこれはイ・ハンネさんもそう。 35년 전 자바의 조선인을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된 이학래 선생. 포로 감시원으로 동원됐을 때 이 선생의 나이는 겨우 15이었다. 면장한테 직접 호출이 나와가지고 면회 가니까 면장이 자네 포로 감서 모집했으니까 갔다 오소. 그래서 나가 이렇게 젊고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강제 징용을 받은 셈이요. 그렇게 끌려간 곳은 영화 화이강의 다리로 잘 알려진 태국 포로 수용소. 죽을 고생 끝에 해방을 맞았지만 이번엔 감옥행이었다. 이 일대가 형무소짜리였어요. 저 그냥 프린스 호텔도 있지 않고 그래서 아주 형무소짜리 알도 넓었으니까. 전범으로 몰린 이 선생은 이곳에서 무려 11년을 보내야 했다. 안용근 씨의 부친 안승갑 선생은 고려 독립청년당 조직 당원이었다. 1942년 6월 포로 감시원에 지원한 안 선생은 생전의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남겼다. 순사가 부르더니 지원병을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나는 이미 뒤를 밟히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남방으로 자유를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군속에 지원하고 말았다. 고등 보통 학교를 졸업한 안 선생은 고향 청원에서 독립운동가들과 접촉하며 은밀하게 계몽운동을 벌였다. 장기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양반을 만나면서 독립운동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밀담을 나눴는데 그것을 그 당시 고등계 형사가 쫓아다니면서 밝혀가지고 저희 아버님에게 이제 많은 압력을 가했는가 봐요.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은 그렇게 전쟁 속으로 내몰렸다. 한국인은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끌려간 사람도 있고 강제적으로 온 사람도 있고 각 지역으로 인원을 배당을 해갖고 그 3,200명을 모집을 한 것이요. 부산 서면의 노구치 부대에서 우리는 포로 감시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계속될수록 나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2개월 동안 기초교육을 받고 청검술까지 배우고 사격도 연습을 하고 그 박의 정신을 발휘해 갖고 드네브 협정을 준수하라는 그런 그 포로 감시 요령에 대해서 교육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본색을 드러낸 일본군의 멸시와 학대. 정말 지독했습니다. 구두가 작아서 못 신겠다고 하자 일본 상병은 신의 발을 맞추라며 화를 벌컥 냈다. 잘 꼽힙니다. 저도 소나이 다치놓고 기행고 들을 때문에 전부가 들어가 모아가지고 들어 뺨을 때리니까 아무런 거
あるいはないのにお互いがそんなふり合うわけね。それと隣に見てた長官の人がそんなにやるんじゃないと言って力任せに殴るわけですよ。やっぱりそうすればいないから頬が腫れ上がるようなね。 울분이 터져 나오던 날들. 고려 독립청년당의 씨앗은 사실 이때부터 싹 텄습니다. 그 중심에는 내무반 1소대가 있었습니다. 내무반 1소대 2분대의 임헌근, 김현재, 김주석과 3분대의 이역관 등 뜻을 같이 하는 동지가 있어 사상적 온상이라 할 수 있었다. 김주석, 임헌근, 김현재, 그리고 이억관. 훗날 고려 독립청년당을 만들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동지들입니다. 특히 이억관은 남달랐습니다. 그의 눈엔 항상 빛이 났습니다. 조선의 민족혼에 대해 열변을 토할 때면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빨려들었습니다. 이 전쟁은 연합군이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독립해야 한다, 이역관이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아갖고 있었지. 지난 6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경수요. 그러고 안수갑의 아들이가 영근이 아이고 사랑아. 옛 동지의 아들들이다. 윤성순이라고. 빛바랜 사진 속 동지들. 이젠 다들 저 세상 사람이 됐다. 아, 그래. 안경 쓰잖아. 박성기가 당원이고 김생기가 당원이고. 해방된 뒤 돌아온 당원들은 오랫동안 서로 연락을 하고 지냈다. 그런데 사진 속에서 찾을 수 없는 한 사람. 이 선생보다 5살 위였던 이역관 총령은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 번적지가 알아보니까 파주군이 있다. 파주군. 서대문 행부서 간수를 했어. 간수 기간 중에 많은 애국사들이 처형당하는 걸 보고 많은 것을 느낀 바가 있어. 중국으로 내뺐습니다. 투옥된 독립운동가들을 돕다 일제 의심을 받게 된 이역관은 1930년대 중국으로 건너가 만주 등지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행적을 찾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쭐게요. 본적지인 파주를 찾아가 봤다. 이억관이라는 할아버지를 찾는데 혹시 모르세요? 몰라요. 이 동네? 네. 근데 장산리 141번지로 돼 있거든요, 주소가. 저기 장난이요? 아, 여기 장산리. 요가 옛날에 이진의 동네에 여기가 다. 이 양반이 잘 많이 배웠으니까 네. 여기 계시면 가좀 물어보라 그랬더니 파주 장산리 일대는 오래전부터 공주이 씨 집성촌이 있던 곳이다. 이 집인 것 같은데. 마을 어르신들은 이 씨 집안 내력을 가장 잘 알만한 촐로를 알려줬다. 어르신 계세요? 떠나지 않았으니까 들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집안 족보를 관리해온 이병선 씨. 이 전체 족보에는 이자, 억자, 관자는 없어요. 없어요. 찾아봤어요. 이역관이란 이름은 없었다. 고려 독립청년당을 이끌었던 총령 이역관. 그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이역관 씨는 한국에 나와서 나하고 만났습니다. 서울서 동아일보사 앞에서 만나가지고 박탕환이하고 서희 만나가지고 우리의 독립운동 관계는 미 군정청에도
보고가 돼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안심하고 살아라. 나는 홍콩으로 가야 쓰겠다. 그러고 갔어. 그러고 소식 없어. (1942년 8월 19일) 2달 훈련이 끝났습니다. 나는 머리카락과 손톱을 잘라 가족에게 남기고 자바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배 안에서의 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우리는 연합군 잠수함 공격에 떨고 일본군의 학대와 태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고된 항해 끝에 도착한 곳은 자바섬 딴중뿌리오. 부산을 출발한 지 26일 만이었습니다. 낯선 땅에 내리자마자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김주석이 멀리 태국으로 갔고 이역관과 김현재, 임헌근 등이 자카르타 본소에, 그리고 박창원은 반동, 손양섭은 암바라와에 배치됐습니다. 저는 반동이라는 데가 제1부서인데 주마이라는 데 가서 제2분견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주마이 제2분견소에 근무를 했죠, 제가. 조선인 포로 감시원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한인 언론에 글을 써온 김문환 씨. 이거 다 이제 한인 뉴스에 옛날에 이제 기고했던 내용을 다시 앞뒤 1970년대 처음 취업 이민을 왔을 때만 해도 조선인 포로 감시원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당시에 그 군속으로 여기 잔류했던 분들이 1970년대 중반까지 여기에 저희들하고 뭡니까 기업 진출 1세대 하고 같이 이제 말하자면 교류하고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뒤 본격적으로 조선인 포로 감시원 이야기를 쫓아다녔다. 지금은 전자상가가 들어선 이곳은 70년 전 포로 수용소 자리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관리소장 사파루딘 씨는 아직도 옛 모습을 자세히 기억한다. Nah ini Pegadian. Ini pagar ini. Ini pagar dulu tadi, pagar ini. Ini pagar sini nih. Pagar. Nah ini komplek Pegadian. Penjara ini. Terus ini ada perkebunan nih. Perkebunan untuk orang-orang tahanan ya. Oh, untuk orang tahanan. 가혹한 노동과 영양실조로 수많은 포로들이 죽어나갔다. Karena waktu dibangun ini, gedung ini dibangun, itu banyak tulang belulang. Nah, ini tempat-tempat penjara-penjaranya ini. Tempat penjara, yang di kubur-kuburnya nih. Oh, kuburnya. Itu masih ada rantainya. 당시 자바의 연합군 포로는 대략 8만여 명. 배급도 의약품도 형편없었다. 특히 일본의 전세가 기울던 1944년엔 흉작이 들어 사정이 더 심각했다. 더 나을 것도 없는 처지지만 조선인 포로 감시원 중 일부는 빵과 소금을 몰래 숨겨 들어가 포로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1943년도쯤 군속 시절에 찍은 사진인데 위안부 그 할머니들한테 보낸 사진이죠. 김명진 씨의 아버지 김만수 선생도 그런 포로 감시원이었다. 그리고 안에서도 그 특히 여자분들한테 그 뭐 안에서는 하도 이제 그 영양의 실조가 돼가지고 먹지를 못하니까 아버지한테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채소 바구니에 분해한 라디오를 숨겨 포로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목숨을 내놓고 한 일이었다. 발각이 나면은 사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항상 총을 갖고 만일 이게 발각이 나면은
자살하려고. 그러던 1944년 8월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태국서 김주석이 혼자 연합군 포로들하고 상의해갖고 운남으로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가다가 체포당해서 총살당해버렸죠. 김주석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국으로 전출 갔던 김주석이 연합군 포로 2명과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는 소식이었죠. 김주석은 결국 군법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일본군은 사형수란 이유로 동지의 시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우리의 적개심은 한층 치솟을 뿐이었다. 설린상고를 나온 김주석은 항일 의식이 투철한 20살 청년이었습니다. 우린 분노했습니다. 곳곳에서 조선인 군무원과 일본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안둥에서 외놈 무로이 경부가 동지 박상준을 구타하여 민족적 모욕감을 주었다. 그러자 박창원을 비롯한 천원이 무로이 경부를 구타하였다. 일본군이 연합군에게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중국어에 능통했던 이 역관은 은밀히 인도네시아 화교들과 접촉하고 있었는데 단파 방송에서 들은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카이로 회담에서 조선의 독립을 약속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 만나 일본에 항거하고 연합군을 돕는 항일운동 계획을 세웠다. 그는 우리에게 조직을 결성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기회는 일본군이 만들어주었습니다. 갈수록 전황이 악화되자 조선인 정신무장 교육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바섬 각지에 흩어져 있던 동지들이 내가 있던 스마랑 근처에 스모어노 훈련소로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훈련 마지막 날 밤 고려 독립청년당을 결성했던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게 그런 약속되어 있어 연합군 편에 들어서야 되고 우리 독립운동 해야지. 그렇게 한 것이 이제 당 결성의 목적이지. 독립기념관 자료실, 인도네시아 항일운동 기록이 보관돼 있다. 고려 독립청년당 운동을 했던 분들이 서로 상호간에 그 의견을 교환하려고 그다음에 이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프린트본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고려 독립청년당사 초안.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에 주목하지 않았다. 지난 2006년 처음으로 국내 연구진의 현지 답사가 이루어지면서 인도네시아 항일 조직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군대 내에서 사적 조직을 만드는 것은 반란입니다. 그것도 일본군 내에서 일본군을 일제에 저항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은 만든 자체로 봐서도 반일적인, 항일적인 성격이 뚜렷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려 독립청년당의 궤적을 찾아 연구진이 처음 찾았던 암바라와
마을의 상징인 성요셉 성당을 일본군은 민간인 억류소로 사용했다. 포로는 물론 부녀자까지 집단 학살해 일본군은 악명이 높았다. Sambil disuruh duduk, jejer-jejer, bersatu kumpulkan sambil gini, seperti anak-anak sekolah berbaris itu begini, terus bersap-sap itu langsung dibunuh, ditembak dari atas. 일본의 만행이 극으로 치닫던 때 이에 항거한 건 바로 3명의 조선인이었다. 성요셉 성당 인근 마을. 취재진은 당시 민간인 억류소에서 감시원으로 일했던 사르무지 할아버지를 만났다. 전쟁과 관련된 기록을 꼼꼼하게 모아둔 그는 70년 전 암바라와의 그날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Orang Korea 3 orang. 3 orang. Kebunuh Jepang. Iya, Orang Jepang. Orang Jepang. Iya. Ya berontak itu. Jadi itu tanggalnya Januari tanggal 6. 45 ya. Belum merdeka. Yang baru mau merdeka.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6일날 스모노에서 나도 스라가르다로 나 근무지로 갔다가 그러고 거기서 이제 우리 소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안바라 사건을 1945년 새해 벽두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조직의 핵심인 김현재, 임헌근 등 6명이 포함되어 있었죠. 당을 만든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참담했습니다. 안바라와의 민영학, 노병한도 격전지 싱가포르를 가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양섭이 포섭한 조직 당원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개죽음이다. 결국 3사람은 수송 트럭을 탈취했습니다. 조선인 군무원이 무기고에서 경기관총 1자루 총알 2,000발과 소총 3자루를 가지고 탈주했다. 동지들은 수용소 소장의 관사를 습격하고 일본군 헌병대장과 물품 납품업자 등 12명을 사살했습니다. 이 와중에 민영학이 총상을 입었고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일본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스마라 헌병대장 와다 대위는 즉시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완전 무장시킨 다음 급히 안바라와로 출동했다. 인근 수라카르타에 있었던 나는 일본군 상관과 함께 안바라와로 달려갔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문을 부수고 약품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안에는 조선인 2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누워 있었다. 38식 보병총 총구를 잡아 목에 대고 발로 방아쇠를 당겨 자결한 듯했다. 2명의 머리맡에는 한 통의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 손양섭과 노병한, 그들도 민영학과 같은 길을 택했습니다. 형사가 빵빵 2번이 났는데 그것이 6일 오후 3시 반이야. 그때 그것이 마지막 총성이다. 그렇게 내가 들었다고 말이죠. 그 총소리를.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수기를 남긴 다나카 상사는 자바의 헌병대원이었다. 田中さんの手記です。でこれが朝鮮人の暴動事件。これがいわゆるアンバラー事件を彼が書いた。 당시 일본군은 이 사건을 전출 명령에 불만을 품어 벌어진 일로 처리했다. 애써 항일 투쟁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このメンバーが高麗独立青年党の
メンバーだったという形で彼らは単なる待遇の改善だけではなくてこれを自分たちの第一次の義挙にしようこういう位置づけですね。だから明確に独立のことを意識したのはその後の事件の後だと思います。 암바라와 무장투쟁은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사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의 로스티뉴 교수. 지난 2008년 암바라와 의거에 대한 논문을 썼다. Semua yakin pasti saya yakin mereka pasti bilang wah orang Korea sangat hebat mereka udah punya semangat untuk berjuang kemerdekaan tanah air mereka jauh sebelum kemerdekaan itu terjadi. Tapi Indonesia masih terlena dengan janji dari Jepang. 오랜 기간 식민지였지만 이렇다 할 독립운동이 없었던 인도네시아. 조선인 포로 감시원의 반란은 말 그대로 일대 사건이었다. Ambarawa yang dilakukan atau yang ditimbulkan oleh orang Korea di Indonesia itu juga merupakan peristiwa yang kecil akan tetapi pengaruhnya peristiwa Ambarawa yang kecil itu begitu besar bagi masyarakat Korea dan menjadi kebanggaan juga bagi masyarakat Korea. 이역관 총령은 곧바로 2차 거사를 계획했다. 포로 수송선을 탈취해 연합군에 투항하려 한 이른바 스미레오 사건. 하지만 거사 직전 정보가 새나가 버렸다. 1945년 1월 8일 오전 9시 승선 명령을 받고 딴중뿌리 항구에 나갔다. 그런데 수송지휘관 가사하라는 우리 조선인 군속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일본군 30명에게 수송 임무를 맡겼다. 항공기의 초계를 받으며 싱가포르로 출항했고 이에 공포를 낀 네덜란드 포로들이 동조하지 않아 거사는 좌절됐다. 일본군 헌병대의 당의 존재가 노출됐다. 당원들은 차례로 체포돼 자카르타의 16군 사령부로 끌려갔다. 이상문 선생은 당원 가운데 가장 먼저 체포됐다. 그때 하필이면은 당기를 초안을 잡으려고 연습을 한 그림 종우가 있어 도화지에다가 별을 이렇게 그려놓고 칼을 2개를 이렇게 밑에 바탕으로 하는 거. 그때 헌병들이 사복으로 서로씩 달라들었다고. 형무소는 지옥 같았습니다. 지독한 고문에 이질까지 걸린 나는 사경을 헤맸습니다. 1945년 7월 21일 우리는 16군 군사법정에 섰습니다. 오니쿠라 검사는 치안유지법 제1조 위반으로 우리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당했습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박창원이 민족의 자주독립을 주장하는 일이 유죄가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따지려 했으나 발언을 중지당했다. 이역관 총령 징역 10년, 김현재, 임원근은 8년, 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기적처럼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살아 돌아온 우리는 먼저 죽어간 동지들 이름에 독립훈장을 달아주고 싶었습니다. 16차례에 걸친 서훈 청원.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를 쉽게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피로 맹세한 고려 독립청년당은 묻혀버린 이름이었습니다. 드디어 지난 2008년 암바라와 의거의 주역 3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12명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70년 전 20대 청년이었던 우리 중 살아서 훈장을 받은 이는 나 하나였습니다. 너무 늦었던 걸까요? 행방조차 찾지 못한 이역관 총령의 훈장은 아직도 국가보훈처 창고 속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홍콩 정청을 통해서 이역관이 소식을 찾아보면 후손이 그냥 글쎄 아들이 한 70세 안 되었겠습니까? 취재진은 홍콩 총영사관 등을 통해 이역관 총령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지난달 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 네. 홍콩 할아버지라고 계셨는데요. 파주에서 만났던 공주 이씨 후손을 통해 어렵게 연락이 닿은 이병국 씨 남매. 전화를 건 사람은 이병임 씨였다. 저희 할아버님이 운자 경자세요. 근데 저희 할아버님이랑 형제시거든요. 형제라서 저희 후적상으로는 운자 종자로 되어 있으셔요. 예. 족보에 올라있는 이역관 총령의 이름은 이운종, 병임 씨의 작은 할아버지였다. 저 태어나기 전에 홍콩으로 가셨으니까 아버지로부터는 이제 홍콩 할아버지라는 저는 그렇게 들었고 자랐어요. 예. 근데 이제 오빠는 좀 다르죠. 예. 어릴 때 같이 산 적도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랑. 그 할아버지하고 기억이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 좀 얘기를 좀 해줘보세요. 그 할아버지요? 네. 하여간 네 이름은 내가 다 준 거야. 그러면서 직접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이병국 씨를 아꼈던 이역관 총령. 이 씨는 어린 시절 작은 할아버지가 보낸 엽서를 아직 간직하고 있었다. 본인의 사진에다가 이거를 그 엽서로 만드셔서 이게 군사우편인 것 같아요. 자바 포로 수용소에서 온 것이었다. 병국에게 병국아 너도 많이 컸겠구나. 할아버지 얼굴도 많이 변했다. 네가 견딜 수 없이 보고 싶어서 사진을 보낸다. 할아버지 얼굴이 무섭다고 울지 말거라. 보고 싶다. 이제 병장도 사진을 보고 우는 나이는 아닐 거야. 자바 포로 수용소에서 할아버지가 인도네시아 화교와 결혼한 이역관 총령은 홍콩으로 건너간 뒤 1980년대 초까지 이병국 씨 부친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편지가 왔어요. 홍콩에서. 근데 돌아가셨다 그렇게 편지가 왔거든요. 그래서 홍콩에 계신 분이 계셨어요? 어떤 아시는 분 중에? 모르고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공부하는 그 편지를 보시고 나서 막 우시더라고요. 지난 8일 국가보훈처에서 이병국 씨 집을 찾았다. 훈장 때문이었다. 대통령 명의의 그 훈장증인데요. 네, 2011년도라서 2011년도에 발행이 됐는데 발급이 됐는데 여태까지 이제 저희들 찾지 못하고 70년 세월을 묻혀 지내야 했던 고려 독립청년당 총령 이역관. 그 세월을 돌아 마침내 훈장이 주인을 찾아갔다. 할아버지 좋아하실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마음이 뛰는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더 흡족하시겠어요. 이역관 총령의 훈장이
후손에게 전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8월의) 무더위가 문득 70년 전 적도의 태양을 떠오르게 합니다. 20살 청춘을 함께 불살랐던 고려 독립청년당 동지들. 이제 죽어서도 볼낯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일제 후반기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늦게나마 깨우침이 있어갖고 연합군 포로를 감시하는 수용소 내에서 각성을 하고 죽음으로써 독립을 쟁취하자고 우리가 약속했던 건 참말로 다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동지들이 다 23, 24세 젊은이였다는 걸 생각할 적에 젊은 사람의 용기가 하늘을 바꾸고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나와서 살다가 죽습니다. 옳게 살고 옳게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